자, 교과서 42쪽 당나라부터 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수나라 통일하고 수나라가 이제 고구려 침입과 과도한 토목공사로 인해서 멸망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은 당나라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나라 다음에 등장한 나라였죠. 수나라 이후에 등장한 나라가 당나라였다. 당나라의 발전과 쇠퇴, 그리고 당나라가 엄청나게 좋은 제도들이 많았거든. 이 동아시아 각국에 당시 신라,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그리고 발해, 일본에까지, 베트남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동아시아 각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쇠퇴, 당나라가 멸망했던 과정, 사회, 문화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로 건국과 발전입니다. 당나라의 건국과 발전. 건국은 618년에 당나라 고조라는 사람, 이 사람이 장안을 수도로 삼아서 건국을 하였다. 자, 장안은 중국사에서 되게 자주 나오죠.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장안이 수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전안도 장안이 수도였죠. 지금 이름은 서안이라고 불러요. 진시황도 역시 장안이 수도였어요. 당고조는 장안을 수도로 삼아서 건국했는데, 그 아들 2대 황제인 당태종이 정말 일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좀 중요하죠. 고구려 원정에 왔던 안시성 싸움에서 고구려와 싸웠던 그 황제입니다. 대외로 많은 팽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정비합니다. 율령 체제 정비. 그래서 이때 당태종 시대에 당나라가 워낙 잘 살고 이렇게 좀 문물이 발달을 해서 정관의 치라고 당나라의 이 태종 시기를 높여서 부르는 그런 시기입니다. 대팽창과 율령체의 정비, 그래서 정관의 치라 부른다. 당나라 고종은 도호부를 설치합니다. 각 지역의 도호부,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그 통치 기구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고구려를 정복하고 나서 고구려에 안동 도호부라는 거를 설치하기도 했어. 고구려 땅을 통치하기 위해. 이런 것은 당나라가 대외 정복을 하고 나서 그 지역 통치를 위해 설치한 통치 기구입니다. 그리고 기미정책이라는 거를 시행을 합니다. 당 고종은. 기미정책이란 건 뭐냐면은, 만약에 당나라가 옆에 있던 고구려 땅을 멸망시키고 이제 고구려를 지배하게 됐다 쳐봐. 이렇게. 그럼 옛날에 고구려 땅이었던 곳에 당나라가 직접 관리를 보내서 이렇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원래 통치자가 있을 거 아니야. 고구려를 원래 다스렸던 사람, 또는 그 현지의 유력자 중에 당나라한테 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중국 관직을 주고 통치를 맡기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고구려 땅의 경우에는 고구려의 마지막 왕 보장왕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안동 도호부를 통치하게 했었어. 그러면서 고구려 사람들이 반란을 못 하도록 당나라 관직을 줘가지고 보장왕을 보내서 그렇게 통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때. 물론 보장왕은 고구려의 그 독립을 다시 꿈꾸다가 다시 고구려 부흥을 꿈꾸다가 금방 잘리긴 해요. 자, 두 번째 당나라의 이제 체제입니다. 앞에서 당태종 때 정비가 됐다 했죠. 당나라의 율령 체제인데, 당나라의 율령 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거, 중앙 통치는 삼성육부. 자,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삼성육부. 삼성은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 있고, 육부는 이호의 병영공 해서 실무직. 중서성은 정책을 만들고, 문화성에서 심의해서, 상서성에서 집행한다. 자, 중서성이 만들어서 문화성은 심의하고 상서성은 집행. 그 상서성 아래 실제 집행을 위해서 6개의 부서가 있다. 삼성육부입니다. 이 삼성육부,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한국사 잠깐 복습을 해봅시다. 고려 이성육부 했었죠. 그리고 발해 역시 삼성육부 있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좀 다르지.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그리고 충인이 지혜신 이런 식으로 이름이 좀 바뀝니다.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관팔성제 이런 식으로
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동아시아 각국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이 오리지널이에요. 삼성 육부가 오리지널이고 여기서 이렇게 나온 파생된 거죠. 각국에 영향을 미쳐서. 다음 두 번째, 중앙이 삼성 육부였다면 지방은 주현제이다. 앞에서 우리 진시황하고 이럴 때 군현제 했었잖아. 이 군현제 대신에 군 대신에 주를 설치한 거라고 생각합시다. 조금 더 커요. 원래 주군현제였었는데 군현제가 운영되다가 주군현으로 바뀌었어. 그러다가 군을 폐지하고 주현제로 운영이 됐다. 이 정도로만 기억합시다. 너무 자세히는 하지 말고. 세 번째, 당나라의 그 세금 제도 균전 체제라는 건데 당나라 황제가 일반 백성에게 땅을 줍니다. 땅을 나눠줘요. 그 땅의 이름은 균전이에요. 균전, 균등하게 나눠줬다는 거겠지. 뭐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땅을 나눠줘요. 그럼 농민은 땅을 받는 대신에 뭘 해야 되냐? 공짜로 나눠주진 않겠지. 첫 번째로 세금을 냅니다. 근데 그 세금이 세 개의 종류예요. 조, 용, 조. 세 개의 종류입니다. 조는 첫 번째 조는 곡물, 용은 내가 가서 일을 하는 대신에 비단이나 삼배를 내는 거. 그리고 마지막 조 역시 비단이나 삼배로 납부하는 조, 용, 조. 또 하나의 세금은 부병제입니다. 군대 가는 거야, 군대. 즉 땅을 받는 대신 세금을 내고 군대를 가. 이 군대는 징병제였겠죠. 누구나 땅 받으면 군대 가야 되니까 뭐 일반 사람들 대부분이 땅 받으면 갔었겠죠. 뭐 직업군인이 아니고 땅을 받는 대가로 가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가서 지금 우리나라 군대랑 좀 조금은 유사한 점이 있겠죠. 징병제 스타일이니까. 이게 당나라 율령 체제의 세 가지 중요한 점입니다. 삼성육부, 주현제, 그리고 균전 체제. 균전을 받는 대신 조용조와 부병제가 운영되었다. 다음, 자, 당나라의 통일과 대운하 건설 지도 한번 볼게요. 당나라 영토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원래 임만했던 당나라가 이렇게 영토가 확대됐다. 뭐 그런 겁니다. 당나라 황제들이 얼마나 이렇게 뭐 대외 팽창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그곳은 기미 정책으로 통치를 했겠죠. 당나라 쇠퇴. 당나라는 왜 쇠퇴했느냐? 첫 번째로 이민족의 위협입니다. 대외 팽창을 할 때 뭐 훌륭한 황제 있을 때는 팽창을 많이 했지만 넓은 영토는 그만큼 넓은 경계선을 만들겠지. 국경선을. 결국 돌궐, 토번, 유구르 같은 강한 세력들의 이런 위협으로 점점 힘이 약해지고, 그리고 균전제하고 부병제가 붕괴돼 버립니다. 이거 뒤에 나올 건데 그 원래는 당나라 조정에서 백성들에게 균전을 주는 거잖아. 백성은 그 땅을 받아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세금을 내는 체제였어. 문제는 이 균전제 자체가 붕괴되는 거야. 왜? 귀족들이 장원을 확대하거든. 귀족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땅이 있는데 땅을 원래 4명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균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땅이야. 균전이었어. 근데 귀족 한 명이 혼자 다 가져버렸네, 이 땅을. 그럼 3명은 4명이 가질 수 있는 땅에서 1명이 가지면 3명은 자기 땅이 없는 거죠. 그럼 3명은 땅이 없으니까 나라에다가 군대를 갈 필요도 없고 조용조를 낼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균전제와 부병제가 전부 다 붕괴합니다. 당나라 조정은 급하니까 이제는 징병제 대신에 모병제, 이거는 직업군인이에요. 직업군인, 내가 월급 줄 테니까 와서 군대 부역 좀 해라 하면서 모병제로 급하게 바꾸기도 했었어요. 당나라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당나라 붕괴에 결정타를 미친 안사의 난, 안록산 사사명의 난 해서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데 그냥 안사의 난 이렇게 부릅시다. 정부가 약하고 그때 당시 지방에서 절도사들, 지방의 뭐 군인 사단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 칼거를 합니다.
농민들은 자기 토지를 잃고 소작농으로 몰락해요. 왜? 귀족들의 장원 학대 때문에. 앞에 얘기했죠. 그리고 조용조 제도는 더 이상 유명무실해집니다. 이제 조용조는 안 돼. 그래서 양세법이라고 해가지고 자산에 따라서 내가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2번 세금을 징수한다. 2번 양세법이란 게 2번 징수한다 해서 여름하고 가을 2차례 적용을 했어요. 이거는 자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2번 징수했다. 각 호구가 기준이 됐다. 호구라는 건 집집마다 각 집이 기준이 되었다. 조용조가 양세법으로 이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틸려고 노력하는 거야. 당나라가 막 망해가는 나라. 원래 당나라의 기초는 다시 한번 그립니다. 균전과 부병제, 조용조였잖아, 그치? 근데 이 균전이 무너지면서 얘네들이 같이 무너져. 그래서 급한 대로 부병제는 모병제로 바꾸고 직업군인으로, 조용조는 양세법으로 바꿔서 진짜 망해가는 당나라 이거 인공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리려고 심폐소생술 막 하고 있어. 근데 뭐 이미 기울었죠. 결국 당나라는 황소의 난과 이 농민 반란이었거든. 소금장수 황소의 난으로 결정타를 맞고 절도사 주전충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의 문을 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도사는 군인입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군인들. 자, 당나라는 망했지만 당나라의 사회와 문화는 정말 동아시아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먼저 당대의 사회. 첫 번째로 귀족 중심의 사회이다. 귀족이 중심이 되는 사회예요. 귀족들은 과거 제도와 음서, 과거는 시험 보는 거고 음서는 관리들의 자제들은 시험 안 보고 관직에 임명하는 거. 고려시대 때 했었죠. 한국사에서 아빠가 국회의원이면 그 아들은 공무원 시험 안 봐도 5급 공무원에 임명을 해주고 이런 식이야. 이런 걸로 관직을 독점해.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어. 아니 과거는 능력 위주의 사회의 대표고 음서가 혈연인데 왜 과거가 귀족 중심 사회 관직 독점에 영향을 줬느냐? 이유가 있어요. 과거 시험을 보는데 과거 시험에 당나라 과거 시험의 마지막이 면접이었어. 지금 말로 치면 면접 심사입니다. 근데 면접에서 뭘 보느냐? 집안을 쓰라 합니다. 이 사람의 집안, 그 가족 이런 거를 영향을 미쳐요. 과거제 최종 면접 시험에서 문벌을 중요시했다. 다음 경제 발달. 화북 지방에 2년 산모작 2년 동안 3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가했다. 그리고 약속 어음인 비전. 그러니까 내가 돈 줄게 하고 종이 써주는 겁니다. 내가 몇 월 며칠까지 얼마 줄게 하고 이렇게 써주는 거. 이게 왜 비전이 나오고 중요하냐? 그만큼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다음에 행. 이거는 상인조합. 상인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그들이 뭉쳐서 조합을 만들기도 합니다. 경제 발달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가능했던 것들이 당나라 시대 이미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대외 무역은 비단길, 바닷길 이건 앞에서 다 했던 거죠. 이런 걸 활용을 했고 대외 무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혹시 밀무역 이런 걸 감시하기 위해서 시박사를 설치했다. 당나라의 문화는 개방적, 국제적이 키워드예요. 개방적, 국제적. 시, 이백가 두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당대 시인으로 이름을 떨쳤고 유학이 발달합니다. 근데 이때는 훈고학이라고 하는데 오경정이라는 책으로 훈고학이 집대성돼요. 우리 성리학, 양명학 이런 것처럼 훈고학이라는 게 제일 먼저였어요. 먼저인데 그 훈고학이 오경정이라는 책으로 집대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홍구학은 오경정이 이상으로 나올 수가 없어. 이제는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유학에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홍구학이 집대성됐다는 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거를 공부하고 새로운 걸 연구해서 새로운 유학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오경정이만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 그래서 유학에 조금 획일화, 유학의 획일화 이런 걸 초래했다. 공영달이 쓴 오경정이는 훈구학을 집대성한 책인데 유학의 획일화를 초래했다. 그리고 다양한 사상들이 발달했습니다. 뭐 도교, 불교 이런 것들 발달하고, 그리고 외래 종교, 어떤 종교들이 들어오느냐, 뭐 조로아스터교, 이름부터 좀 특이하죠. 이슬람의 서아시아 쪽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마니교, 마지막으로 되게 특이한 게 들어와요. 경교라고 하는데 이 경교는 뭐냐? 크리스트교입니다. 물론 오리지널 크리스트교랑은 달라요. 오리지널 크리스트교는 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그걸 믿는 건데, 요 경교는 조금 달라서 그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다른 존재다, 그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이단으로 몰려서 쫓겨난 거야. 유럽에서 쫓겨나서 중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경교가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종교죠. 이런 외래 종교들이 들어오고 뭐 당나라에서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당나라 문화가 국제적이고 개방적이라는 거죠.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당나라 문화, 여기도 나옵니다. 그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 해서,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크리스트교의 한 종파. 그리고 당나라 성의 모습인데 조로아스터교, 경교, 뭐 절, 도관 싹 다 있죠. 유학만 정리한 것이 아니다. 마지막입니다. 동아시아 문화권. 동아시아 문화권의 성립. 당나라가 각지에 도호부를 설치하면서 몽골, 서역, 베트남 등을 지배했고, 동아시아 문화권이 이제 유교, 불교, 한자, 율령 이런 것들이 동아시아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동아시아는 한국, 일본, 베트남을 얘기해요. 자, 공통된 문화 요소 어떤 게 있느냐? 먼저 유교.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 이념, 사회 규범. 뭐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 때까지도 유교를 숭상을 했죠. 그래서 불교. 위진 남북조 이후 점차 중국화됩니다. 원래 오리지널 불교에서 중국화된 불교로 바뀌어. 그리고 그 불교가 동아시아에 영향을 미쳐요. 뭐 왕즉불이라고 하는데, 원래 불교는 왕이랑 부처님이 뭐 같은 존재다 이런 거 아니야. 그냥 개인이 수양해서 부처가 되자 이런 건데,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왕이 곧 부처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율령 체제. 당나라 때 확립했고 주변국에 전파되었다. 한자는 동아시아의 공용 문자로 기능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이야기고, 수당대 동아시아의 교류, 뭐 지도 한번 봐놓고 이런 것들이 있다. 채치원 같은 사람은 신라 사람인데 당나라에 가서 활약했던 사람. 예빈도에 있는 거 뭐 이런 각국의 관료들이 당나라에 찾아왔던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격구 이런 것도 있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교과서를 좀 볼게요.